네, 증시전략센터 3부로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일제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으로 장을 마쳤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1,0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728포인트, 코스닥은 495선에서 강보학 움직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황 소식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720포인트 후반에서 소폭의 오르내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 미국 시장은 물론 우리 시장도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지난 4월의 전망치인 5.2%에서 상향 조정한 점도 오늘 우리 시장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한 12시 구간 코스피 지수는 현재 5포인트 오른 1,72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20포인트 후반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731포인트 장을 출발한 후 1,733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1,73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오늘장 매수와 매도 주체가 팽팽히 맞대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797억 원 사고 있고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같은 물량을 1,700억 원 이상 매도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주가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 매수에 힘입어 코스닥 역시 4흘째 오르면서 강보학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포인트 오른 49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95포인트로 장을 출발한 후에 495포인트와 496포인트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7% 이상 오르면서 강보학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9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매도하던 외국인 다시 또 매수로 흐름을 바꾸면서 주가 상승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이 16억 원, 외국인이 10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상승 반전했습니다. 1,200원대를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1원 20전 오른 1,19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95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4흘째 조정을 받았는데요. 외환 시장에서는 별다른 이슈는 없지만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점이 오늘 특별한 이슈 없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강보학권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가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이상 강보학 움직임 보여주면서 79만 9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는 내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 초반 50만 원까지 오르다 현재 1% 이상 조정받고 있는데요. 신한지주 역시 0.4% 약보학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LG화학의 흐름이 좋습니다. 2차 전지 사업 수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딱 보합권을 머물러 있고 현대모비스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도 현재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7%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 같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SK브로드밴드는 현재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셀트리온 1% 이상 조정받고 있고 SK브로드밴드 0.4%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코 ICT도 2%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CJ홈쇼핑이 0.4% 오르고 있고 메가스터디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태용이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정부의 15조 원 투자 소식에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도 2.6% 이상 오르고 있고 상신 EDP가 15%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넥스콘테크도 11% 이상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도 재상장을 계기로 주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던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주가 재평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확대를 계기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평화전공과 대우신소재가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일이화도 2% 이상 오르고 있고 세종공업과 현대모비스 1%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공주 역시 강세입니다.
항공 운임료를 올린다는 소식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항공주와 동반하는 여행주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대한항공 2% 이상 오르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와 세종남호여행도 4%, 2% 이상 오르고 있는 반면 레드캡투어도 3%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건설주가 약세를 지속하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업종 중 가운데 1%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GS건설과 삼성물산이 1% 이상 하락하고 있고 대우건설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월의 셋째 주 장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과 함께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에 대한 투자 전략 꼼꼼히 세우시면서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가 1720선 중후반에서 보합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선 이 거래일간 코스피는 2.8% 급등한 데 따른 부담감에 오늘 오름폭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자, 3부에서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증시를 상승 쪽으로 이끌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이슈 짚어주세요. 예, 오늘장 이슈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민관 협동으로 15조 이상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삼성 SDI나 LG화학, SK에너지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이런 주가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 지지난주에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관련해서 태양광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민관 협동 2차 전지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한솔홈데코나 뭐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 얘기도 좀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린 산업 쪽이 이렇게 계속해서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주도 업종을 보실 때는 그린 산업 관련 주들을 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오늘장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현대차가 잘 가고 있습니다. 4.5%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 전에 말씀하셨던 모두투어 역시 8.7%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여행항공주가 일제히 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낙폭이 큰 종목을 잡기보다는 오르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는 투자 방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장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오늘장에서도 오르고 있는 그린 관련 에너지주를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예.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SDN입니다. SDN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임에는 확실한데, SDN은 태양광 관련해서 플랜트 산업을 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SDN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이나 뭐 인곳, 웨이퍼 같은 것들을 받아갖고 이제 그 조합을 해서 모듈에서부터 시스템 그리고 플랜트까지 일괄적으로 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SDN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내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자고 하자면 일단 일반적인 부품에서부터 완성 제품까지 전부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국산화 성공 관련된 이슈가 아무래도 정부 정책의 수혜를 좀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 유럽, 불가리아 관련해서도 최초로 해외에서 태양광 관련 산업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주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분기 실적 좀 살펴보시면은 한 5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2분기가 현재 시점에서는 사상 최대 이익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마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될수록 계속해서 산업 구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라고 제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목표 주가는 뭐 15,000원까지는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손절 라인은 뭐 해외발 악재가 다시 한번 나온다고 하면 11,000원 선에서는 한번 일단 매도를 하신 이후에 10,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태양광 관련 주죠. SDN을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12,3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15,000원 주셨고요. 손절가를 11,000원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스타 Q&A 시간입니다. 예, 언제든지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15-8500-1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삼성중공업을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7,000원이시라고 하고요. 40%를 갖고 계신데요. 단기 진단을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2628님의 종목 삼성중공업부터 볼까요? 예, 뭐 단기 진단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BDI 지수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조선주입니다. 최근 BDI 지수를 좀 확인해 보시면은 4,000선에서 2,000선까지 급락을 했는데요. 이런 BDI 지수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한진해운, 현대상선까지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건 아무래도 컨테이너선 관련해서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이 올라갔고 현대중공업도 수주 소식을 계속 이어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경제 지표가 꺾인 상황에서 이런 개별 주식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중공업을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22,000원 부근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삼성중공업을 나쁘게 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조선 경기 자체는 뭐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가장 늦게 회복이 되는 업황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이 가장 화랑일 때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경기가 꺾이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선주가 이렇게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는 경기 회복세가 조금씩이지만 느릿하게 회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27,000원 부담이 되는 가격 아니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기 전망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목표가 얼마 정도나 생각해 보면 괜찮을까요?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뭐 조정을 받으시니까 제가 목표가를 정해드리긴 그렇고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28,000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한국은행, 2번 기획재정부입니다. 자, 닉네임과 함께 정답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면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창 단조가 들어와 있는데요. 19,400원에 40%를 사셨고 단기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거래량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라고 7344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창 단조는 어떻게 보세요? 대창 단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를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대창 단조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 매출액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탄소광이나 합금광 같은 원재료 상승분을 제품 원가에 제품 가격에 반영을 못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창 단조가 지금보다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려고 하면 2분기 실적에서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이 좀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신뢰가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19,4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차트는 이 정도 되는 박스권 안에 갇혀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부터 위로 가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영업이익이 개선이 돼야 하고요. 매출액 자체는 아무래도 현대차나 기아차 관련 매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이 없는 건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최우선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순환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9,800원 이상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2분기 영업이익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영업이익이 좋게 나온다고 하시면 계속해서 홀딩 전략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5,000원, 16,000원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는 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어서 AD 모터스도 보겠습니다. AD 모터스를 1,550원에 40%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660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AD 모터스는 어떤가요? 예, AD 모터스나 CMS 같은 종목들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 드리는 말씀은 예. 기업의 펀더멘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장성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오늘 2차전지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CMS나 AD 모터스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반영될 때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AD 모터스나 CMS 같은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미래에도 성장성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이 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포트에서 10% 이내에 아주 적은 비중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AT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주봉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2차전지나 자동차 관련해서 크게 한번 4,5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바닥권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 전략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AT모터스나 다른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일단 보유하시면서 차후 정부 정책 관련 흐름을 좀 보시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628님께서 보내주신 대한생명을 보겠습니다. 대한생명을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보내지 않으셨고요. 장기 진단을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또 오늘 비타민 퀴즈 정답도 보내주셨는데요. 대한생명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예, 대한생명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보험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대한생명 같은 경우를 꼭 대한생명이 아니더라도 생명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시기에는 수혜를 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고객한테 20년 이상 이렇게 납입을 받아서 그 돈을 단기적으로 운용을 한다고 보면 안정적인 자산들의 단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운용 수익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한생명이나 삼성생명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고요. 이번에 금리가 첫 번째 인상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고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 한국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3%나 3.25%까지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일단은 환경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8,980원 정도 있는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단기 고점이었던 9,840원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올라갈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고 가격 조정은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기간 조정을 좀 보인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면서 기다리시면은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한국정밀기계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1628님께서 보내주셨고요. 4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20%를 갖고 계시고 배당금을 받아서 37,000원이 평균 단가라고 보내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한국정밀기계 오늘장에서 2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손해가 굉장하시거든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손해가 이렇게 막심하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제가 권해드릴 수는 없고요. 예. 한국정밀기계 같은 경우에는 두산 인프라코어나 현대위아 같은 중장비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는 공작기계 정밀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 정밀기계 유보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3,000% 이상 되는 유보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라고 보시는 측면에서 맞습니다. 가치주들은 일반적으로 긴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보면 성공할 확률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주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언제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거래량의 수반이 돼야 되는데 가치주가 부각이 되고 있는 시기는 시장이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어서 가치주로 사람들이 좀 눈이 돌아가는 시기를 찾으셔야 할 텐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정책 수혜주나 아무래도 성장주 위주로 시장이 좀 가고 있는 종목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주들이 제가 언제 올라갈지는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목표 주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2,000원 부근까지는 주목을 받으면 매물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손실을 보지 않는 구간인 38,000원 이상 올라가려고 한다면 아무리 봐도 가치주가 부각될 수 있는 시기를 조금은 기다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닥권은 지금 충분히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닥권에서 지금 매수하고 있는 주체들을 좀 파악을 해서 이런 매수 주체들이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정밀기계 주가를 한 번 더 올려서 단기 박스권이 28,000원 선을 좀 돌파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신 후에 한 32,000원, 35,000원대에서 한번 빠져나오시는 전략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DC를 보겠습니다. 8598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4,200원, 15%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린다고 수고하십시오 하셨는데요. KDC 오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KDC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3D 관련 테마 업체입니다. 3D 관련해서 KDC가 협회도 주관을 하고 있고 3D 안경이나 3D 컨텐츠 관련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시면 KDC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3D 영화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10,000원 선까지 갔다가 현재는 3,900원 선 정도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성장성은 굉장히 부각된 반면에 펀더멘털이나 실적은 그에 따라가 주지 못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주봉상에서 보시면 일단 60일선 지지는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 수준이 100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인데요. 이런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성장성 하나만 가지고 현재의 주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에는 일단 실적이 수반될 때까지는 쉽게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5,000원 선, 21선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되고 있기 때문에 21선 체크를 하시면서 21선 부근에서는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게 기술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도 KDC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와서 PER 자체가 조금 더 하락을 한 후에 매매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하셨고 비타민 퀴즈 문제도 보내주셨고 또 재미있는 닉네임들 보내주셨는데요. 부자 아주머니님께서 오늘 상담 감사하다고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다는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진단해 드리는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좀 좋은 결과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문자 상담 다 못해드렸던 종목들은 내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1부 시작할 때 종목 상담 시간에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는 6.8포인트 오른 1929선에서 걸려 있습니다. 1930선, 턱선 아래에서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 그 밖에 LG 디스플레이, LG전자, 하이닉스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지난 거래일보다 3포인트 오른 495선인데요. 기관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고 있고요. 또 외국인 역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상향 조정한 5.9%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GDP 성장률은 0.3%포인트 낮춘 4.5%로 내다봤습니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5.8%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는 상반기 7.4%에서 하반기 4.5%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상고 하저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2.7%에서 하반기 3.0%로 높아지면서 연간 2.8%를 기록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3.5%, 하반기 3.3%로 연간 3.4%로 예상했습니다. 입찰 담합이나 가격 담합 등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전체 사업 대금의 10%를 강제로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의 도입 방안과 시기 등을 논의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조항을 법률이나 시행령 형태로 명시할지 법률 개정에 필요 없는 회계 예고에 반영할지를 두고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산층 맞벌이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의 자격을 한층 완화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은 75%만 소득 인정액에 합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의 75%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현재 18,000가구에서 최소 3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 기한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대한항공 측과 항공사 마일리지 개선 문제를 협의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7월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의 비율도 평균 4% 수준에서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면서 대한항공이 이달 중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죠.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하셨는데요. 비타민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한국은행이었습니다.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많은데요. 상품 받아가실 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리스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은 휴대전화 뒷번호 7684님, 5639님, 6300님께 드리겠고요. 또 신혜이손 로댕정 관람 티켓 2장씩 가져가실 분 발표를 해야겠죠. 휴대전화 뒷번호 1628님, 6600님께 드리겠습니다. 책 선물도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분 드릴지 정했는데 후반 들어서 책 선물 받고 싶다고 보내신 분 계십니다. 내일은 먼저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0330님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증권 칼럼니스트 김중근 씨의 책이죠.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네, 내일 저희 증시전략센터는 싱크풀의 배찬수 배박사위원님 그리고 비숍님과 함께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